네, 녹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죠? 가장 많이 틀리기도 하고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연휴에 또 추가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한 번만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이론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정리를 더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할 준비 되셨죠? 많이 쓸 거니까 공간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맨 위에 공간을 봅시다. 자, 먼저 제목부터 한번 써 볼게요. 자, 우리 부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여질 겁니다. 첫 번째, 부정사란. 일단 이름 자체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죠. 첫 번째, 부정사란. 그죠? 아니 부자에다가 정할 정. 그죠?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품사가 동사 원형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to라는 전치사 더하기 동사 원형이 합해짐으로써 이 자리는 뭐다 여러분? 동사를 제외한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까. 그죠?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말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기억해 봐야겠죠.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이 있겠죠. 그죠?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이 있겠죠.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전치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합친 단어로서 이 품사는 결과적으로 동사가 아닌 동사에서 파생된 다른 뜻, 뭐뭐하는 것, 명사, 뭐뭐하는 형용사, 기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부사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부정사 쓸 때 투부정사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2D의 동사 원형이 왔다라고 해서 얘만 보고 무조건 무슨 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 가지의 뜻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명사, 어떤 상황에는 형용사, 어떤 상황에는 부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는요, 낫의 의미다가 아니고요. 그 부정의 낫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죠? 변화할 수 있고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품사가 그죠?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첫 번째, 그러면 명사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말로 먼저 할게. 투부정사란 일단 문장 속에서 명사와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명사적 용법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일단 우리는 명사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명사는 문장의 필수 자리로서, 그죠?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투부정사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도 뭐다 여러분? 요 자리에 투부정사, 요 자리에 투부정사, 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1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명사적 용법,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동사의
그 원형이 더해진 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얘가 더해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주어 자리든 보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3형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겠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 투부정사가 만약에 5형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동사 뒤에는 여러분 뒤에는 뭐가 온다? 요 뒤에는 목적어도 오고 목적격 보어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 기원, 그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일과에서 했던 문장의 형식을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일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 말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들릴 겁니다. 만약에 난 이해가 지금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멈추시고 내가 일과에서 필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정독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문법은 밀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제 말 주의해 주시고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그 중에 명사적 용법에서는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2D의 동사 원형을 가지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 그죠? 이렇게 아니면 뭐뭐 하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는 방식으로 따라오신다면 이 자체 뜻이 어떻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석이 되시죠.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단수일 때 동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유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주어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뭐뭐 하는 것 단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다 여러분?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럼 요거는 우리가 주어일 때를 주의해야겠죠? 왜? 주어 자리가 수일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수일치를 시켜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때 그죠? 요 주어 자리에 올 때 단수 취급하는 거 동사 마찬가지로 또 있고 요거 말고도 가주어도 배웠죠. 주어가 문장에서 너무 길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이 주어를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그러면 진짜 주어가 뒤로 가죠. 그래서 진짜 주어, 즉 이 자리가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투부정사의 구가 들어옵니다. 제가 알파라고 쓴 이유는 몇 형식인지 몰라서 여러분한테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고요. 자, 그럼 볼게요. 진주어가 이렇게 뒤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가짜 주어가 뭘 써야 될까요? 아시죠? 해석하지 않는 it을 쓴다. 그죠? 여기다가 그것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 가주어라면서요. 가짜 주어인데 해석을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명사 it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짜 주어는 뭐다? 해석하지 않는다. 제가 두 번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이야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적어 한번 가볼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단순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그 목적어는 도대체 뭐냐? 자, 여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떤 친구들은 앞 글자 딱딱딱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서준이 같은 친구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한다? 소, 기, 개, 약, 동, 결, 기타였죠. 그죠? 앞 글자였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소망하다, 기대하다, 계획하다, 약속하다, 동의하다, 결정하다, 기타 동사. 오케이? 요런 동사들이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 뒤에는 동사 뒤에, 그죠? 요 소기계약 동결기타의 동사가 나오면 요러한 동사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앞 글자 쓴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망.
hope, 그죠? want, wish, 그죠? 기대, expect, 그죠? 계획, plan. 준비하다도 계획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약속, promise, 그죠? 그 다음에 동의, agree, 그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 decide, 그죠? 그 다음에 결정을 선택하는 것도 결정하는 거 맞죠? 선택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 맞고요. 자, 기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이번 성북 홍천중학교 시험범위였죠. 다시 한번 적을게요. 뭐 나온다? 기타에 choose, 그 다음 ask, 그 다음 intend, 그 다음 attempt, 그 다음 tend, 그 다음 mean,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try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써드린 거는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일 때 뭐다 여러분? 동명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요런 느낌들은 예외사항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이 정리할 거예요. 지금 갑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여러분 빼는 게 낫겠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내가 따로 정리해 줄게. 갈게. 지금 위에서 쓴 거는 이 소기계약 동결기타 라인은 목적어 자리가 무조건 투 부정사라면 여기가 그죠? 자, 지금부터는 색깔의 변화를 줄게요. 자, 변화를 줘서 자, 여기는 CF. 지금부터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친구들을 적어 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자, 뭐뭐 하다류 기억하시죠? 뭐뭐 하다류. 좋아하다류, love, like, prefer. 그죠? 반대말 싫어하다, hate. 그죠? 그죠? 요런 느낌. 그다음에 시작하다, begin, start. 뭐뭐 하다류. 그죠? 그만두다, cease. 그죠? 그래서 요런 느낌. 마지막 있죠? 계속하다, continue. 그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 오면 여기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둘 다 동시에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암기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으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CF. 이번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 근데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해볼게. remember. ing일 때는 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금 썼던 거 mean. ing는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하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ry. ing는 뭐다 여러분? 시험 삼아 시도해보다 기억하시죠?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느낌 있죠? 요 느낌은 또 암기를 하긴 하는데 뭐다? 둘 다 쓸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케이스. 빨간색은 뭐다? 둘 다 격이 없이 쓸 수 있는 케이스. 흰색은 뭐다? 이 자리에 무조건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만 가능한 거. 오케이? 제가 색깔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께 암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보어만 남았네요. 보어 한번 보시죠. 자, 보어는 이렇게. 자, 보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2형식과 5형식의 보어가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적어볼게요. 2형식의, 그죠? 그 다음에 5형식의 보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보어 자리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보어, 요 자리에 들어가는 보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2형식의 보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가, 그죠? 뭐뭐 하는 것이죠. 그죠? 주어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주어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이죠. 그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암기를 시킨 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오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오형식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는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일 때, 그죠? 다시 명사적 용법의 내용이 오형식의 뭐뭐 하는 것일 때 앞 글자 기억하십니까? 바로 코리아 파이팅이었죠. 와 대박이다. 1과에서 했던 게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희쌤이 앞부분을 잘 기억해야 뒤에까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신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기억이 아직도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이거 1년 내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C compel cause O order W want R remind require 그 다음에 E expect enable encourage 그 다음 A ask allow advise F force P permit persuade 마지막 T tell까지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오형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서 예비 고1 맞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코리아 페이팅 나왔을 때 요 보어 자리가 무조건 투부정사고 요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더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했어요. 오케이? 그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명사였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좀 더 얹어볼게. 여기 알파. 자 지금부터는요 의문사를 배울 건데요. 더하기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의문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 should를 쓴 뒤에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원래는 이러한 문장의 절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희도 알다시피 영어가 생략을 참 좋아하잖아. 주어가 앞에 주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should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의문사에서 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거를 얘가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같은 주어 의미상의 해석이 가능한 should 이 두 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걸 절이라고 배웠는데 이 두 개를 빼면 의문사랑 동사 원형만 남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 그럼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to라는 기능을 넣어서 뭐라고 바꿨다? 이걸 구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의 절을 짧은 문장의 구로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 그러면 의문사 구를 어디 자리에 넣을 수 있냐 이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의문사 배웠던 거 WH 뭐 있죠? what 그 다음에 사람 who나 whom 주격이거나 무주격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장소 where 시간 when 그 다음에 의문사 어떻게 how까지. 그래서 요런 자료를 쓰고 그죠? 요런 걸 쓰고 투부정사를 완성해 주면 그죠? 이렇게 쓰면 what to do, who to do, where to do, when to do, how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박스 체크해 주시고 제 말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 여기서는 뭐는 금지? why, to do는 사용 금지예요. 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to라는 단어가 미래적인 의미 즉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거기까지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 안 간 건데 거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가 내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Y는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와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Y to는 쓰지 않습니다. Y가 의문사지만 Y to 부정사는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두 번째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여러분이 보는 건 뭐다? 투부정사의 그죠?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죠? 명사를 얘가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기능은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쓸 수 없고 얘네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다른 형용사처럼 얘네들이 뭐 한다?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야. 그게 뭐야? 수식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는 투부정사라는 단어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죠? 근데 엄연히 예를 들어 봐봐. 이 뭐뭐 하는 할이 2D의 동사 원형이잖아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뒤를 꾸미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앞에 명사를 뭐 한다?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꾸민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뒤에서 꾸민다. 네 글자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됐죠 여러분? 문장에서 길이가 길 때 가주어 진주어 쓰듯이 얘도 문장에서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무게중심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적어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보낸다는 것.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주의해야 하는 게 투부정사 용법의 형용사이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암기는 아니고 요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투 용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비투 용법이라는 건 이제 암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암기가 아닌 게 아까 투부정사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했죠. 방향성 할 때까지.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온다면 이 조합이 뭐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데 이거겠죠. 그래서 비투 용법은요. 이 용법은 여기에서 온 건 맞는데 뭐뭐 할 그죠? 여기 뭐뭐 할 여기서 온 거 맞는데 얘를 이제 끌고 내려온다면 한마디로 뭐뭐 할 예정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의무 세 번째 뭐죠? 뭐뭐 할 가능성 네 번째 뭐죠? 뭐뭐 하게 될 운명 다섯 번째 뭐죠? 뭐뭐 하게 될 뭐뭐 하려는 의도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거야 그죠? 할 예정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게 될 거다 하려고 한다 그죠? 지금 여기 제가 쓴 것들 다 어때?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뭐야? 미래의 의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전치사 to에서 왔기 때문에 이 to가 미래적인 느낌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사실상 비투용법을 암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자 여기는 투부정사에다가 그죠? 뒤에 전치사라는 품사가 이제 들어가요. 이게 좀 안 보이죠?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자, 투부정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함께 붙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어쨌든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세트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 후치수식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밑줄 친 to v 더하기 전치사가 한 번의 명사를 꾸민다는 거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 명사를 요 자리로 다시 이 명사를 요 자리로 뒤로 보냈을 때, 즉 요렇게 보냈을 때 말이 되면 얘를 넣어주시고 말이 안 맞으면 얘를 빼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는 찾고 있어. 뭐를? 어떤 거를? 어떤 집을. 그죠? 근데 살 집을 찾고 있대.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 말에서는 맞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그죠? 꾸미잖아요. 뒤에서. 그죠? 근데 이 집이,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이 집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서? 그죠? 그러면 이 하우스를 뒤로 보냈을 때 집 안에서 산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지만이, 여기까지 해야지만이 이 문장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케이스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집 같은 명사를 뒤로 보내서 문장이 맞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내려가셔서 자, 이번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세 번째 뭐 한다? 부사절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명사와 형용사와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양이 많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얘가 부사 역할을 한다 보니 우리가 원래 부사 4가지 꾸미는 거 알죠? 부사는 부, 형, 동, 문이었죠. 기억해요? 부사는 부, 형, 동문. 그죠?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부사가 형용사를, 부사가 문장 전체를, 부사가 동사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야. 즉, 뭐를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 여러분? 명사를 제외하고.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은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도 벌써 4개를 꾸밀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금 일단 동사를 꾸밀 수 있다는 말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를 꾸밀 때 2가지 케이스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라고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결과는 뭐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수식할 땐 목적과 결과를, 독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공부한 적도 있어요. 특히 어디? 목적에서. 자, 목적일 때 동의어도 있죠. 뭐다? 여러분? In order to. 그 다음에 so as to. 자, 이 둘에 잘 봐. 원래는 요런 게 없어도 얘만으로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즉 이렇게 새롭게 하나의 내용으로 되는 이유는
투부정사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이렇게 내용을 첨가하면서 명확하게 결과가 아니라 나는 목적입니다 라는 거를 이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야. 나는 목적이야. 나는 결과가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to라고 쓰면 결과인지 목적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넣어줌으로써 목적에 좀 더 근접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표현들도 심지어 전 책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동사 수식 말고요. 뭐도 있죠? 그죠? 형용사와 그죠? 부사 수식이 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형용사 수식할 때는 첫 번째.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happy, sad, excited, sorry 이런 느낌처럼 감정에 대한 여러분 원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 수식. 얘는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silly, brave, lucky. 어리석은, 용감한, 운이 좋은. 그죠? 이건 사람의 성질,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기쁘다, 슬프다 이거고 사람의 성격일 때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 되게 참 어리석구나. 너 되게 참 용감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판단의 근거라고 해석을 했고요. 판단의 근거일 때 하다니, 감정의 원인일 때 뭐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감정의 원인일 때는 형용사가 나오면서 해서로 해석하고 판단의 근거일 때는 부사를 꾸미면서 하다니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부사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있고 뭐뭐 하기에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부사를 수식해요. 그죠? 뭐뭐 하기에 됐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꾸밀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야. 문장 전체라는 말은 절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문장을 그죠? 여기다 쓸게. 이 문장을 쓰고 싶으면 어떠한 문장에 절이 나오고 그 절 앞에 그죠? 앞에 콤마를 가지고 이용하면서 요렇게 요 박스 친 거 있죠? 여기 자리가 부사의 기능을 해서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쌤 제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콤마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이 콤마는 문장을 분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여기에 들어갈 말 보통 뭐가 있을까요? 써볼게요. 자, 사실대로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두 번째, 이를테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so to speak. 세 번째, 틀림없이 to be sure. 그 다음 첫 번째로 to begin with.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to conclude.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to be honest. 그 다음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 worse. 그죠?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그 다음 이상한 이야기지만 strange to say. 그죠? 지금 쓰신 거 꽤 있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첫 번째, 진실대로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2번, 말하자면 so to speak. 3번, to be sure, 틀림없이. 4번,
to begin with. 우선 첫 번째로. 5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to conclude. 6번. 솔직하게 말해서 to be honest. 7번. 설상가상으로 to make better words. 오케이? 그다음 8번.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 9번.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해서 이렇게 컴마를 가지고 쓰면서 요 컴마 뒤에는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 있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나오면 2학년, 3학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약간 예비 중3이잖아요. 그래서 중3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내용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를 전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어서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요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안 하고 헷갈릴까봐 이렇게 할게. 자, 지금부터는 추가적 이야기. 투부정사가요, 이제 방금 동사에서 뿌리가 온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더해졌을 땐 동사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말은 뭐라고 한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뭐 할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는 뭐뭐 하는 것, 얘는 뭐뭐 하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기에, 이런 게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요,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어떤 주어, 동사, 문장을 완성했어. 근데 내가 한번 해볼게. 나는, 그죠? 나는 결심했어. 뭐를? 갈 거야. 뭐? 그의 파티에 나 갈 거야. 나는 결심했어. 그러면 과거로 해볼게. 지금 소, 기, 계약, 동, 결, 기타.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이 알파가 뭐다?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맞지? 이거 맞아. 자, 이런 문장에서 내가 걔 파티를 간다는 거는 내가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라는 이 아이가 가는 대상도 맞죠.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잘 적어. 자, 이런 문장은 주어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예상이 가능할 때, 그죠? 내가 가는 거를 아는 거야. 그럴 땐 따로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비교구문.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 뭐 하는 거? 숨는 거. 나의 감정들이 숨기는 거는 어려워. 그러면 내 감정을 숨기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웃긴 건 여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일 수도 있고 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앞부분에다가 이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나예요. 즉 투부정사의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누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뭐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누가 숨긴다? 내가. 그죠? 여기다가 써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케이스는 for를 들어가고요. 무슨 격? 전치사 뒤니까 목적격. 요게 일반적인 케이스.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거. 그죠?
그럴 땐 of를 쓰고요. 목적격을 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for인데 사람의 성격과 성질일 때는 of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세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 자리에 써야지만이 얘가 이 행동을 누가 하냐를 말하는 거잖아. 내 감정을 숨기는 게 누구야? 나니까 요 바로 앞에다가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써줘야지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즉 여기에 주어 말고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위의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자, 얘는 내가 그 파티를 가는 거예요. 내가 파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동일했고 예상 가능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주어가 뒤에 있는 그 주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대상,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주어를 썼고 진짜 주어를 썼지만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위의 문장과는 다르게 필요한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일반적일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지만 사람의 성격일 때는 뭐다?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중3이니까 좀 해줄 건데 투부정사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얘기해 줄게. 자, 투부정사 2D에 자 다시 잘 봐. 전치사 2 뒤에 동사 원형을 씀으로써 얘는 얘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 맞죠? 그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에 따라서 뒤에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뿌리가 왔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고유성은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와우, 대박이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동사가 아닌데? 이 모양을 가지고 과거에 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따로 있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 문장에 얘 있죠? 얘가 앞에 있는 동사보다 시제가 다를 때 그럴 때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요 to 부정사 이 친구를 어떻게 쓴다? to를 쓰고 동사 원형 쓸 수 없으니까 have pp 형태 요런 형태로 요 모양을 옮기면 동사보다 앞선 시제. 자, 다시 한번 동사보다 여기가 먼저 그 다음이 나중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여기가 먼저 여기가 나중 시제라는 걸 이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배웠지, 현재 완료.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좀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완료 부정사라 그래. 그렇구나. 그럼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다? 본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말하고 싶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예문을 한번 해볼게. 예문. 이거 이해되면 진짜 여러분 머지않아 반 레벨업 할 수도 있어요. 갈게요. 자, 걔네들이 지금 이런 거 같아. 뭐? 가지고 있는 거 같아.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 아이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거죠? 근데 이거를 더 먼저 계획을 가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뭐뭐처럼 보였다. 뭐? 이 과거보다 더 과거 시절에 즉 have pp니까 head죠. have had 그죠? 그러면서 a solid plan 이렇게 쓰면 요거 밑줄. 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하여간 더 옛날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던 것처럼 나중에 보였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시제가 뭐야 여러분? 다른 거죠. 특히 한 번 더 얘기하면 여기가 먼저죠. 여기가 나중이고 예전에 계획을 했고 나중에 그런 걸 보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죠? 여러분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이해하고 계시다면 저는 영상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영상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